밥 먹는 데 대한 국제 정치학이 있습니다. 밥 먹는 데 대한 국제 정치학이 있는데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 교수 하신 분이에요. 데이비드 랜드라는 교수님이 왜 서양이 동양보다 더 잘 살게 되었는가라는 뭐 그런 그 큰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세계 사는 사람들을 밥 먹는 기준으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살 빼려고 돈 쓰는 사람들. 살 빼려고 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체육관 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칼로리 따져보는 겁니다. 와, 이거 칼로리가 너무 높네. 내가 이거 오늘 먹으면 안 되겠다. 일부러 밤에 배가 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또 통일되기를 위하여 드리는 그런 그 간곡한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밥 먹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밥 먹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그 밥 먹는 우리의 본능을 몇 끼를 버려가면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밥 먹을 때 칼로리 따지고 먹는 나라, 그리고 살 빼려고 돈 쓰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나라예요. 두 번째 나라는 야, 그런 게 어디냐?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야. 살기 위해서. 내가 먹어야 가서 또 노동을 하잖아. 참 그 먹는다는 거가 절박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나라예요. 세 번째 나라는 나의 다음번 밥이 어디서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나라. 예, 여러분 대한민국하고 북한은 옛날에 다 가난했습니다. 아주 가난했어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면은 인사가 뭡니까? 식사 조반하셨습니까? 밥 먹으셨냐? 밥 먹었냐를 물어보는 게 인사인 나라예요. 우리가 그러고 살았습니다. 밥 먹고 보릿고개가 뭡니까? 밥을 못 먹는 이제 가을에 추수해서 쌀이 이제 봄 되면 다 떨어져요. 근데 이제 봄에 보리가 나오는데 그걸 보릿고개라고 그럽니다. 그때까지 쌀이 남아 있으면 참 행복한 것이죠. 예, 우리가 다 못 살았는데 지금 북한은 다음번 밥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은 밥이 뭐 남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됐는데 지금 우리가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 이거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는 이제는 그냥 뭐 국제정치학으로 통일되면 평화가 오고 그런 거가 아니라 우리가 북한에서 노예처럼 사는 우리 동포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통일을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절박한 거예요. 그냥 야 통일되면 말이야 우리나라가 힘이 세지고 전쟁할 가능성도 줄어들고 그거 아닙니다. 이제는 이제 70년 동안 해방이 되지 못한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빨리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는데 통일을 한 다음에 이 나라는 복음 통일해야 됩니다. 예수한국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구호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인데 지금 여러분 북한 가서 죽고 싶으면 말이죠. 성경책 들고 걸어다니면 죽습니다. 잡혀가서 그냥 죽어요. 자살입니다. 그게. 제가 그 얼마 전에 북한에 갔다가 이제 사형 바로 밑에 거를 받았답니다. 이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선교사가 북한에 자기 잘못이 북한에서 이제 범죄 제목이 성경책을 밀수입했답니다. 북한의 성경책을 밀수입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죽음 직전에 갔는데 카터 대통령이라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관둔 다음에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90년대 93년 그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관둔 다음에 북한 가가지고 그 카터 대통령이 자기를 데리고 나왔다고. 그때 이제 선교사 한두 명 데리고 나왔는데 그때 있는 사람이 자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뭐 한 두어 달 전에 이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북한이 원래는 평양이 우리나라의 한국의 예루살렘을 평양으로 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된 것인데 지금 북한이 세계 최악의 무신론 국가가 된 것이죠. 그 바로 뒤에는 세계 최대 가장 큰 무신론 국가가 있습니다. 14억짜리 무신론자. 그리고 북한은 사실은 신이 있어요. 김정은이가 신입니다. 더 나쁜 놈들이라 하나님 자리를 김정은이가 뺏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북한을 비난하고
북한 정권을 비난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부시 대통령이 했던 말인데, 너가 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전부 자유를 줬습니다. 자유를 주고 우리가 이제 우리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권입니다. 그런데 너가 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뺏는 거야. 너가 뭔데? 그게 이제 부시 대통령이, 옛날에 부시 대통령의 상대는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일이었습니다. 김정일, 네가 뭔데?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네가 뺏는 거야. 그게 미국이 북한을 보는 그런 관점이었죠. 지금 우리가 이제 복음통일이라는 것은 바로 북한도 기독교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통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국제적인 사건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인데, 이거가 이제 북한, 아시아 이 정세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는지도 모르겠다. 그 중국이 되게 건방진 나라입니다. 사실 웃겨요. 여러분, 중국은 인구가 14억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1년 동안에 버는 돈이, 다 버는 돈을 나누니까 지금 $10,000가 조금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년에 1,000만 원 조금 더 봅니다. 그런 나라가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 버는지 아세요? 35,000불 정도 봅니다. 1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사람보다 3.5배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같으려면 여러분이 버는 돈을 3.5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내가 한 달에 350만 원 벌어. 그러면 중국이라면 100만 원 버는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3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14억을 곱하다 보니까 그게 세계에서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미국 다음으로. 그래서 지네가 부자라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나라죠. 중국은 자기네가 강대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대단히 가난해요. 일부만 극단적으로 부자입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들,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높은 사람들, 장관, 대통령, 뭐 검사, 판사 해가지고 제일 높은 사람 600명의 평균 재산을 계산해보고, 또 중국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제일 높은 사람 평균 재산을 계산해봤더니 중국 사람이 미국 사람보다 82배가 더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중국은 고시 붙으면은 그 축하하는 문장이 승관발제. 이제 네가 고시 붙었으니까 돈도 많이 버세요. 라고 축하를 해줍니다. 그거는 부패하라는 얘기죠. 아니, 사업을 시작했으면 돈을 많이 벌라고 써주는 건 말이 되는 겁니다. 돈을 벌라고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관리가 됐는데 돈을 많이 벌라? 바로 중국이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망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은데, 요번에 미국한테 드디어 아주 심각하게 얻어 터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게도 상당히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경 가서 또 판을 한번 벌리려고 그랬어요. 김정은 불러오고, 우리 대통령 가고, 미국 대통령도 오고, 그리고 중국 시진핑은 거기 있으니까 4명 만나서, 야, 이제 한반도는 평화야, 우리 이제 전쟁 안 해 라고 선언하려고 그랬는데, 미국 대통령이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우리 선수들은 보내야지. 그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아무리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선수들까지 안 가는 건 너무해. 그래서 선수들은 보내는데, 너네들이 이 판을 벌려가지고 하나도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게 할 수는 없어. 2008년에 북경올림픽처럼 너네들이 세계에 마치 괜찮은 나라인 것처럼 자랑할 수 있고 잘난 척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번에는 못 주겠어. 못 주는 이유는 너희가 위구르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는 거야. 잔인하게 인간 학살을 하고 있는 너네들한테 그런 세계 평화의 축전을 폼나게 잘하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안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안 가요. 그러니까 관리들 한 사람도 안 갑니다. 선수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그 판을 가지고 세계에 한번 또 잘난 척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 그것이 우리하고는 어떻게 관계될지 이런 말씀들을 제가 종합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요거
이것 때문에 안 가네요. 이게 되게 센 모양인데 여기다 했더니 안 가고 이렇게 꺼내서 하니까 딱 박히는데요. 보니까 저기는 저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미국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젠 사키라는 대변인인데 12월 6일 날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에 미국 정부 공식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올림픽 할 때 보면은 이제 깃발 들어가고 선수들 들어가고 거기에 뭐 넥타이 매고 그런 사람들 따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 정부 관리들이 있는 건데 이번에 그런 팀은 안 되고 순수히 운동 선수만 보낼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이유는 너네들이 인종학살하고 그리고 인류에 대한 범죄, 반인륜적 범죄, 그 반인륜적 범죄라는 게 바로 사람들한테 밥 못 먹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가 다르다고 죽이고 말 다르다고 죽이고 그리고 언어 못 쓰게 하고 문화 다 부시고 이러는 것이 그러니까 인륜에 어긋나는 범죄 그거를 중국이 저지르기 때문에 미국은 갈 수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수는 가고 정부는 안 가고 그거를 외교적인 보이콧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그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해가지고 중국을 아주 기분 나쁘게 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중국이 뭐 나쁜 짓을 한 것이죠. 지금 저기 보이는 깃발이 바로 그 이 티베트 깃발입니다. 티베트, 위구르 이런 사람들이 저쪽 중국의 서쪽에 사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티베트 1,000만 명, 위굴도 1,000만 명인데 티베트 사람, 위굴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땅 넓이가 3분의 1입니다. 중국에. 근데 티베트는 나는 독립하고 싶어. 내가 언제 중국이니? 위굴은 거기 사람들 보면은 이란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코도 크고 눈도 푹 들어가고 서양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슬람을 믿어요. 그런데 그 성 이름을 중국말로는 신강성이라고 그럽니다. 신강이라는 거는 새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지. 새 땅이니까. 그것이 중국이 된 것이 100년도 안 됩니다. 100년 좀 넘었네. 청나라 때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는 중국이 아니야. 우리는 위굴이라는 독립된 나라야. 나라 만들고 싶어. 라고 하고 있고, 티베트는 원래 나라였는데 중국한테 이제 점령당한 거죠. 그 티베트 사람들하고 위굴 사람들이 독립하겠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그것을 독립시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위구르는 말이죠. 중국 땅 전체에 있는 석탄의 40%, 석유의 30%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독립하고 나면은 중국은 아주 완전히 그 위구르는 부자입니다. 그 석탄만 팔아도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 석유가 또 얼마나 많고. 그리고 티베트는 거기는 이제 불교를 믿는 나라인데 너네들은 뭐를 가지고 있니? 우리는 물이 있어, 물. 여러분 물이 더 중요합니다. 석유보다. 모든 중국이 쓰는 물이 티베트에서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댐을 막거나 그 물 가지고서 중국을 아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는 1,000만씩밖에 안 되지만은 중국의 무지막지한 자원, 그래서 중국이 점령을 한 거고, 그러면 같이 살자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 그 사람 취급을 안 해주고 티베트 문화를 지금 다 없애고 있죠. 위구르 문화도 다 없애고 있고, 바로 이런 그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서방 사회가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에서 열리는 저런 그 평화의 축제를 할 수 없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본 그 미국 유튜버인데 중국이 제노사이드가 인종 학살이라는 뜻이에요. 위구르를 향해서 인종 학살을 하고 있다. 인종 학살을 하는 나라가 나는 평화의 사도야라는 저런 좋은 게임을 할 수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미국이 안 간다고 그랬더니만은 중국 사람도 웃겨요. 그 나라는 큰데 속은 되게 좁은 나라입니다. 나라가 큰데 그 말하는 거 보면 꼭 애들 같아요. 이거는 외교관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미국 대사관에 와 있는 그 중국의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중국 올림픽에 사람들이 오든지 말든지 관심하지 않는다. 북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는데 아무런 영향도 없어. 너네들 오지 않으려면 오지 마. 미국이 대통령하고 외무장관 뭐 이런 사람들 안 간다는데 니네들 오나마나 아무렇지도 않아.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네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종차별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당신네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오세요. 우리가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니네들 안 오나 괜찮아. 그리고 고되면 더 웃겼어요. 야, 니네가 내가 초청도 안 했는데 뭐 오니 많이 하고 있어. 올림픽은 말이야 초청하는 사람들만 오는 거야. 라고 또 해서 웃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저렇게 큰 나라가 왜 이렇게 웃기냐는 그런 거예요. 그 중국 사람이 그랬어요. 니네들 이제 대가를 치를 거야. Pay a price. 그 미국 사람들이 대가를 치른다는 좀 무서운 말입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두고 보자 그런다는데 그게 이렇게 무서운 말이에요. 두고 보면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말들 하는 민족들이 좀 전쟁자라고 무서운 나라들이 그러는데 대가를 치를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말 잘 안 하죠. 대가를 칠 거야 이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한테 너네 대가를 칠 거야. 그리고 중국의 그 외교부 대변인이죠. 그 이제 중국 이제 정부 대변인입니다. 화춘잉이라는 여자인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야, 뭘 온다 만다 해. 내가 너를 초청도 안 했는데 초청받지도 못하는 것이 안 온다고 그러고 앉아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 정부를 조롱하고 있는데 그거 사실은 중국은 아주 아픈 겁니다. 지난번 올림픽 때 저기 그 부시 대통령 저 사람은 대통령 임기를 딱 마치고 그리고서 중국을 간 거예요. 전직 대통령 얼마나 파워가 막강하겠습니까? 그 옆에 그 중국의 그 지금은 이제 당에 저 사람이 외무부 장관 됐던 사람입니다. 그 부시 대통령 저 파란 옷 입은 사람 옆에 앉아 있는 그 중국 사람이에요. 그 뒤에 앉아 있는 사람 누굽니까? 헨리 키신저 박사죠. 미국 외교 정책에서 제일 뭐 저런 세계적인 사람들을 다 갖다 놓고서 저 사람들은 말이죠. 중국은 정치하는 방식이 나빠요. 저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키신저가 돈을 얼마나 받았을까 난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왕창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중국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시 대통령 뭐 대통령 관뒀지만은 시진핑하고 서 있는데 그때 시진핑은 국가 수반이 되기 전입니다. 총리가 되기 전이 그러니까 주석이 되기 전입니다. 그래도 저렇게 앉아서 그 서로 뭐 악수도 하면서 세계의 그 사람들을 다 갖다 놓고서 이제 파티를 벌였다. 중국이 2008년 8월 8일 날 올림픽을 했죠. 중국 사람들이 팔자를 좋아합니다. 발, 팍 터져나간다 해서 이제 뭐 폭발하고 발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호주가 오케이 미국이 하려는데도 우리도 선수단만 파견하고 정부 단체는 안 가. 그리고 영국과 캐나다가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그래 선수는 보내는데 대표단은 안 갈 것을 고려하고 있어. 정부는 안 가. 그러면은 지금 영어 쓰는 나라들 민주국가들 다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북경 올림픽은 별로 이렇게 벌써 이제 초장이 별로 이제 기분이 안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안 좋은 건 좋은데 지금 미국의 인권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방송을 하지 말라. 그걸 왜 방송을 하니 그런 거를. 미국의 그 NBC라는 뭐 큰 방송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제 ABC, CBS, MBC 해가지고 미국의 3대 방송인데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KBS, MBC 뭐 그 정도 되는 회사들이에요. MBC가 주로 방송을 하는데 요번에 북경 올림픽을 중계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저 정도까지 이제 그 전 세계가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규탄하는 이런 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지난주에 제가 뭐 방송하는 데서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망했고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도 망했다. 종전선언을 북경 가가지고 북한 대표 김정은이 데려다가 야 이제 우리 평화가 왔어 하고 사인하려고 그랬는데 미국 대통령이 아예 난 안 오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북경에 북한 대표단은 초청을 못 받습니다. 지난 여름올림픽에 이유 없이 동경올림픽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너는 북경에 갈 수 없어라고 처벌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 선수단은 못 갑니다. 원래. 그렇지만 뭐 김정은은 혼자 올 수 있겠죠. 구경한다고 떨레. 와가지고
뭐 부시랑 한번 부시가 아니라 바이든하고 한번 악수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고 뭐 안 되는 거로 이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종전선언 안 되고 그리고 그런데 보이콧 중국이 이제 중국 올림픽을 미국이 보이콧하는데 호주, 영국, 캐나다가 다 보이콧했다는데 일본도 한다는데 우리는 동참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 대통령이 우리 외무부가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을 참고할 것. 다른 국가들 어느 나라? 가는 나라? 저쪽 아프리카 짐바브웨 이런 나라들 중국 비행기표 얻어갖고 가는 나라들 그런 나라 참고하겠다는 거예요. 호주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캐나다 참고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바보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세계 10등짜리 나라예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살 빼려고 돈 쓰는 나라는 몇 안 됩니다. 전부 다 먹는 게 급해요. 길거리에 떨어지는 것도 주워 먹어야 되는 나라들이 아직도 대부분입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대한민국이 저런 식으로 애매하게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는 자유진영 문명사회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 인권유리를 하는 나라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인간이 뺏는 나라 그 인간 정치가들 그 사람들 벌 줘야 되는 것이죠. 가서 벌 주기가 힘드니까 올림픽 같은데 안 가는 그런 벌을 주는 건데 우리가 저렇게 애매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주 방문 중입니다. 저 사람. 한국 정부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 안 하고 있다. 검토를 안 하고 있다. 검토해야 되는 거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동참에 대해서 고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호주 방문 중이죠. 종전선언 동계올림픽 왜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거기가 파티장인데 그 파티장에 문 여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그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 영국 BBC에서도 이제 그 여기 제일 먼저 나온 겁니다. 호주가 제일 먼저 보이콧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보이콧한 호주를 우리 대통령이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호주 가면은 호주 가보셨나요? 호주가 시간대가 우리나라하고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밤 8시면은 거기도 뭐 8시, 9시 이렇게 호주는 뭐 나라가 크기 때문에 시간대가 몇 개 있는데 호주 맨 이쪽에 그 수도가 우리보다 1시간 늦은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가면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밤 비행기 타고 가면은 자고 가면은 호주에 아침에 내리는데 그래서 뭐 미국 간 것처럼 이렇게 뭐 헷갈리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또 뭐 그냥 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되니까. 근데 제가 호주를 맨 처음에 가본 거가 5월인데 가서 이상하다. 왜 나라가 누렇지? 5월이면 팔아야 되는 거죠. 막 실록의 계절인데 그게 누렇지 그래가지고 여기는 거꾸로지. 지금 호주는 봄이 되고 있는 이제 여름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겨울로 다가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뭐 여름 구경 한번 가면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옷바꿔 입고 왔다고 또 한국 사람들 뭐라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뭐 호주 가면은 이제 겨울옷 여름옷을 거꾸로 갈아입을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호주 총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림픽 보이콧은 안 하는데 북한을 핵을 없애려면 중국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거짓말이에요. 북한 핵을 누가 만들어줬는데 중국이 다 눈 감아줘서 만든 겁니다. 중국이 눈 안 감으면 북한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북한이 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줄 아세요? 중국이 기름을 지금도 주기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죽이는 방법 제일 좋은 거 하나는 기름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기름 없으면 내일 죽습니다. 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불 다 꺼지고 집에 난방 못하고 길거리에 차 못 다니고 그럼 나라 쓰러지는 거죠. 우리는 돈이 있어가지고 그걸 사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조선 뭐 몇십만 톤짜리가 줄 서서 와요. 저쪽 중동에서 그 와서 울산에다 부어놓고 광양에다 부어놓으면은 우리가 그거를 휘발유로 만들어갖고 이 나라가 이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북한은 중국에서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북한은 돈이 없으니까 기름을 지 돈으로 못 사와요. 근데 북한에서 가는 파이프가 있는데 그거를 막으면은 북한은 내일 죽습니다. 근데 왜 안 죽느냐고요? 중국이 안 막아서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거 막지 그래 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은 북한을 그걸 막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게 자기한테 좋으니까. 그래서 중국이 북한한테 주는 기름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나라가 한 하루 1년에 그 중국이 북한한테 주는 거가 우리나라가 하루쯤 하루 쓸 양도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형편없는 거죠. 한국에 하루 쓰는 것도 안 되는 걸 봤는데 그것 때문에 안 죽고 있다. 북한이 그 정도로. 그리고 최근에 내가 그 미국 학자가 쓴 논문 하나 읽어봤더니 북한은 완전히 그 영어로 incapacitated, capacity 그러면은 능력 이런 뜻입니다. incapacitated 그러면 능력이 다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능력이 다 없어진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북한이 맥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이고 뭐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호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주변에서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 봤습니까? 뭐 걸리는 사람은 무수히 많던데 다 3일 있다가 다 나오더라고. 5일 있다 나오고. 북한은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초비상 사태가 걸렸는데 북한은 공식 통계에 의하면은 코로나 환자가 0명이죠. 북한은 코로나 0입니다. 죽은 사람도 0이고 걸린 사람도 0이에요. 근데 왜 문을 그렇게 세게 닫았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북한의 지독하게 나쁜 경제 상황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제 몇 번 얘기했지만은 북한이 작년 4월 1일 날 칙령을 내렸는데 북한 장교들한테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라 한 달에 열흘치 식량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한 달에 열흘치 식량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루에 한 끼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무 미안하니까 이제 그거는 영원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한시적으로 가을에 추수가 되면은 그래서 4월 1일 날 그런 명령이 나오면서 10월 1일부터는 다 주겠다 했는데 작년 8월 달에 북한에 무지막지한 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북한이 뭐 보통 엉망진창이 된 게 아니에요, 농사가. 그래가지고 가을에 쌀을 다 줬다라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이게 뭐 혹시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북한의 그 백두산을 끼고 있는 그 도가 그 양강도라는 도가 있죠. 백두산 이제 이쪽으로는 두만강 저쪽으로는 압록강 해가지고 그 압록강과 두만강을 끼고 있는 도 그래서 량강도라고 그럽니다. 강이 두 개 있는 도라고 그래가지고 양강도에 북한이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는 제일 후방이죠. 거기 12군단이라는 군부대가 있는데 12군단이 제일 불쌍해요. 그 앞에 그래도 휴전선에 있는 군대는 한국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쌀을 좀 줍니다. 먹어야지 싸우니까. 그래서 황해도에 있는 부대가 제일 그래도 황해도가 제일 우리는 경기도죠. 그 여기는 그 제일 최전선인데 거기 있는 부대는 그래도 쌀을 주는데 저쪽 그 양강도에 있는 그 12군단은 배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한테 와서 얻어먹어요.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북한 사람들도 가난한데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그 12군단의 별명이 거지군단입니다. 거지군단.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온 그 정보에 의하면은 거지군단이 괴멸되었다. 군 부대로서 이제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거지군단이 거지짓 하다가 그러면 시민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럼 뺏어 먹습니다. 강도가 되는 거죠. 거지군단이 강도군단으로 바뀌는 건데 이제 그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군이 괴멸된다는 그런 소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꽈당하는 거예요. 자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학자들이 글 쓰고 그럴 때 통일은 어느 날 정말 그 도둑이 담 넘듯이 갑자기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뭐 지금 호주 가가지고 자꾸 호주 사람이 중국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중국 얘기하기 싫은데 우리 대통령은 중국 되게 좋아하죠. 뭐 지금 가서 호주 수상이 자꾸 중국 얘기하자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 호주가 말이죠.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나라예요. 제가 한 2년쯤 됐나? 호주 대사관에서 저보고 와서 얘기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호주 대사관의 그 뭐 아주 높은 그 관리한 사람이 자기가 그 한국하고 호주가 입장이 비슷하대요. 그 무슨 입장이냐 그랬더니 중국하고 장사를 너무 많이 한다. 중국한테 수출이 많은데 그런데 중국하고는 우리가 생각이 다르지 않냐. 저건 공산주의 독재 국가고. 근데 그놈들하고 장사해서 돈은 벌어야 되고 그래서 한국하고 입장이 비슷하다. 그래서 좀 같은 입장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가서 내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숨이다.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한 거야. 우리는 자유가 더 소중해. 배가 고픈 것보다. 그래서 중국하고 더 이상 거래를 더 많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호주가 제일 먼저 중국하고 관계를 단절한 나라예요. 사실 단절한 것은 중국이 오히려 작년 봄에 코로나 때문에 호주가 아주 골았습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이런 세상이 힘들게 된 건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밝혀라. 원인을 밝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호주 저 총리가 중국을 지목했으면 너네 때문에 이 세상이 다 이렇게 힘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벌금 내. 그래서 호주가 아주 발끈해가지고 중국이 야 호주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래가지고서 호주가 중국에 팔아먹는 물건 너네 그거 안 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주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 중국이 우리 거 안 사면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돈을 벌었는데 그런데 1년 지나고 보니까 호주가 하나도 손해를 안 봤어요. 그게 어떻게 그랬을까? 우리나라도 중국이 우리 거 안 사면 중국 망합니다. 중국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물건을 사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 안 사가면 자기가 손해가 돼. 예를 들어서 이거가 한국제입니다. 이 물건이 한국제예요. 상표가 한국 거라고 칩시다. 근데 이게 보니까 미국에서 팔리네. 우리가 이걸 미국에 수출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속품을 중국에다 수출하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이거를 완전히 만들어서 미국에다 파는 겁니다. 그래서 상표는 한국 거가 붙어 있는데 뒤에 보면은 중국제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를 지네가 안 사가면은 미국에 팔 일이 없어서 중국도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호주 경우는 더 노골적이라는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똑같아요. 우리가 뭐 호주보다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여기서 작년에 호주가 말이죠. 중국이 호주에 석탄을 안 사겠다고 그런 겁니다. 석탄을 엄청나게 파는데 그러니까 호주가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팔아갖고 달러를 많이 벌고 있는데 중국이 안 산다니. 중국이 호주 걸 안 사는데 석탄은 써야 되죠. 그래서 중국이 인도네시아 거하고 러시아 거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인도네시아가 중국에다 팔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러시아 석탄이 이제 다른 나라 팔 거가 없어요. 근데 일본하고 인도, 한국 이런 나라들이 인도네시아 거하고 러시아 거를 사오고 있었는데 그거를 중국이 사가니까 우리는 러시아 거하고 인도네시아 거 사올 수가 없어서 그 누구 거 사냐? 호주 걸 사는 겁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파는 나라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 거 안 사면은 그거 사갈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거는 저 호주처럼 석탄이 아니라 이런 전자제품인데 부속품인데 이거를 중국이 안 사가면은 이거를 조립해서 미국에다 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도 겁먹을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겁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국민들, 한국 정부가 지금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랬죠. 대통령이 야 호주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이 아주 중요해.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국민들이 경제가 제일 중요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물어봤더니만은 미국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 요거 지난 11월 달에 이제 나온 건데 한국의 안보에 가장 도움되는 국가는 뭐 당연히 다 미국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경제 부문의 결과도 그렇다 이겁니다. 한국 경제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가는 어느 나라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75.9%가 미국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거 안다는 얘기죠. 요거 부속품을 우리가 중국에 파는데 중국이 이거 왜 사가요? 미국이 사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왜 자꾸 중국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그 조선일보에 아주 유명한 논설위원이 쓴 거예요. 미국과의 동맹의 끈을 끊지 못한 채 친중을 하느라 전혀 말이 안 되는 이론을 개발했다. 그게 뭡니까?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그래서 안미 경중,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예. 북한은 말이죠, 한국 보고 너 미국하고 관계 끊어봐. 근데 한국이 미국하고 관계를 못 끊죠. 그 사실을 알고서 그다음에 머저리, 떼떼, 삶은 소대가리, 떼떼는 북한말로 지금 바보라는 뜻입니다. 한국 대통령을 북한 그 김정은의 여동생이 삶은 소대가리 같은 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그 욕을 먹으면서도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혼자 영리한 채 하는 것보다 미련한 짓은 없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어요. 안보는 미국, 장사는 중국과가 편리하다는 걸 모르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 이 상황에서 중립이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가 아니다. 아무나 건드려도 되는 나라라는 뜻이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 국제정치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됩니다. 역사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너무나 엉터리가 너무나 많아요. 엉터리. 한국 역사 엉터리가 너무 많습니다. 다 잘못 배운 거예요. 고종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망하면은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오늘 한국이 망했어. 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김부겸입니까? 김부겸이 누구예요? 국무총리죠. 오늘 우리나라 망하면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돼요? 국무총리가 져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고종 욕 안 하고 누구 욕해요? 이완용 욕하죠? 이완용이는 국무총리도 아니에요. 이런 이상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 우리는 고종을 욕하지 않을까? 그때 고종은 이완용 너 잘못했으니까 이 약 먹고 죽어 그러면 죽을 정도로 고종은 힘이 셌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이 국무총리한테 당신 잘못했으니까 이 약 먹고 죽으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고종인데 왜 일본한테 이 나라 뺏긴 것은 고종이 아니라 이완용이 책임을 져야 돼? 이 역사가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써야 되는 거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다시 많은 걸 바꿔야 돼요. 앞으로 바꿀 거가 너무나 많은데 뭐 우리가 오늘 그것까지 다 얘기할 시간은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국제 정치도 잘 못하고 있죠. 9일, 10일 이틀 사이에 그 재미있는 국제회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국제회의 제목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정상회담이에요. 그래서 다 모여서 한 것은 아니고 전부 다 인터넷으로 했는데 110나라가 모여서 했습니다. 그 미국이 초청을 했어요. 그 미국 대통령하고 미국 국무장관이 앉아가지고 전 세계 미국 빼고서 109나라죠. 109나라 대통령하고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중국하고 러시아를 부르지 않아서 중국은 무지하게 화가 났죠. 우리도 민주주의 국가인데 왜 안 부르니? 중국이 민주주의라는데 여러분 민주주의의 기본은 민주주의냐 아니냐 알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때 맞춰서 선거를 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때 맞춰서 선거를 하느냐. 그러니까 선거가 제대로 돼 있는 나라라야지 민주주의의 맨 밑바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 시진핑 너 누가 뽑았니? 시진핑 누가 뽑았어요? 중국 사람 중에서 시진핑 뽑은 사람 몇백 명도 안 됩니다. 높은 사람들이라서 너 해 그런 거예요. 네가 해. 나머지들은 뭐 누가 했는지 나중에 발표된 거 보고 저 사람인가?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 뽑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국민이 뽑게 해달라고 아우성 친 것이 그 6.29입니다. 그래서 6.29 선언을 그때 노태우가 하고
노태우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전두환이는 저쪽 그 장충체육관에서 뽑은 대통령이고 바로 장충체육관에서 뽑는 것은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나가서 물론 이제 거기에 그 부정선거가 들어가면 안 되지만은 근데 중국은 그런 일이 없죠. 그 뭐 북한도 당연히 안 가고 근데 필리핀, 몽고들도 다 이번에 민주국가 회담에 초청이 됐습니다. 미국은 계속 우리 보고 한국하고 우리는 잘 지내요. 대한민국하고 미국은 중국하고 싸우는데 앞장서서 열심히 잘 싸웁니다는 얘기를 쉬지 않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치가들을 아주 피곤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이 잘 뭉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호주 가가지고 우리는 보이콧 안 한다고 그랬더니 미국이 그거는 네 마음이야. 안 해도 괜찮아. 저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거 나중에 뒤통수 얻어맞는 거예요. 옛날에 말이죠. 몇 년 전에 2015년인가 중국에서 이제 중국이 전승기념일을 했습니다. 중국이 무슨 전쟁에 이겼어요? 무슨 전쟁에 중국이 이겼습니까? 이긴 적 없어요, 솔직히. 다만 미국 편이었고 일본이 항복했기 때문에 중국도 이긴 나라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승절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 가려고 그랬는데 미국이 뭐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근데 그거 간 거를 미국이 두고 이렇게 서운해하는 겁니다. 그래도 네가 우리 편인데 중공군한테 가서 이렇게 격려하고 그래도 되겠니? 그 군대는 우리랑 앞으로 싸울지도 모르는 군대인데 이거가 하여간 뭐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 뭐 그 니네가 가도 돼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은 미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뭐 가도 돼 가세요. 지금 미국이 올림픽에 안 가면은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시진핑이가 있는 한. 그래서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김정은이하고 우리가 말로 해가지고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북한한테 좋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요번에 미국이 올림픽 안 가는 거는 그냥 애들 말로는 중국을 엿먹이는 거예요. 중국이 민주주의가 되지 못할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갈구는 겁니다. 그 밑에서 도끼를 찍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도끼를 찍는 한번 세게 팬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효과는 있을까? 없지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소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 중국은 1등 되고 싶거든요. 미국은 1등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그 학문적으로 말하면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놀이하면은 화투하면은 여러분 그런 거 잘 안 하겠지만은 딴 사람 잃은 딴 돈 잃은 돈 합치면 0이 되죠. 뭐 근데 사실은 다 잃었다고 그래. 딴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 합쳐서 0이 되는 것이 국제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00 얻으면은 중국은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되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약화시킵니다.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또는 옆에 있는 나라들하고 힘을 합쳐서 중국에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여간 뭐 중국을 1등이 못 되도록 미국은 온갖 이제 노력을 다 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 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중국이 싸우니까 우리가 가운데 껴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법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국이에요. 우리나라가 누구랑 싸우면 미국은 야 니네 둘이 싸워서 내가 피곤해 죽겠어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반칙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동맹이니까. 우리는 미국이 누구랑 싸우면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누구랑 싸우면 도와줘야를 다 써놨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야 나 이라크랑 싸우는데 나 좀 도와줘 너 동맹이니까 그거는 안 도와줘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동맹 조약에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 태평양 그러니까 요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만 우리가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쪽 저 뭐 남미에 있는 어느 나라랑 싸울 때 미국은 안 도와줘도 됩니다. 왜 그는 지역 범위 바깥이에요. 그래서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나는 안보 사건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은 같은 편인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대만 이건 전부 다 이 동네 일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래서 우리는 중립을 쓸 수가 없어요. 정말 중립을 쓰고 싶으면은 미국하고 동맹관계를 끊어야 돼. 우리가 동맹관계도 안 끊은 채로 중립 쓴다고 그러니까 중국도 안 믿어요. 네가 미국하고 동맹이라면서 무슨 중립을 쓰니? 오히려 그 미국한테도 미움을 당하고 중국한테도 저거 속임수 치는 나라네 하고 이렇게 그 비난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제 정치를 잘 알아야 된다. 뭐 그렇게 나왔죠. 중국은 민주주의로 갈 수 없다. 민주주의로 안 간다. 미국이 아무리 올림픽 안 가도 못 가는 거죠. 중국이 못 가는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대만이 나 독립하고 싶어. 그런 가서 총으로 못 쏩니다. 민주주의 국가니까. 티베트가 나 독립하고 싶어. 가서 총으로 쏘는 건 독재 국가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위구르 독립하고 싶어. 그래서 중국은 어느 날 민주주의가 되면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나라가 쪼개지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독재를 영원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그것도 또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쉬운 이론이 있는데 어느 나라든지 국민이 배가 조금 불러지면 민주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그냥 미국 학자들 계산해 보면 $10,000,000예요. 국민들이 1년에 $10,000,000를 이상 벌면은 그때는 독재를 못해요. 그 이하는 독재가 됩니다. 야,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아? 조금 우리 허리를 졸라매자고 더 열심히 뛰어봐. 우리가 자유는 조금 있다. 조금 더 부자가 된다며 하고. 그것이 전 세계에서 다 나타나는데 우리나라가 야 이제 장충채권 대통령 싫어. 우리가 한번 뽑아봅시다 하는 것이 1989년이에요. 1989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5천 몇백 달러였는데 그게 지금 돈으로 $10,000,000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돈으로 한 $10,000,000 정도 되는 국민소득을 얻은 나라는 다 민주주의로 가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제 허리 졸라매고 토요일도 안 쉬고 일하는 거 이제 지쳐서 못하겠어요. 9% 성장 안 해도 되니까 4%도 되니까 나 좀 토요일날 좀 놀고 싶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우리 손으로 한번 뽑아봅시다. 라는 마음이 나오는 국민들이 그거가 $10,000,000인데 중국이 $10,000,000에 지금 부딪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걸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모르게 그냥 하느라고 중국은 천안문 사태를 중국 젊은이들이 몰라요. 그 인터넷을 다 차단시켰기 때문에 그 천안문 사태에서 뭐 그 미국 대사관에서 계산했는데 최하 500명 죽었고 최대 2,600명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죽은 거 숫자를 파악을 못합니다. 미국 대사관이. 500명 내지 2,600명이라는 겁니다. 500명 내지 600명 그래야지 말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헷갈리는 사건이 터졌는데 지금 중국의 젊은이들이 1989년 6월 5일 날 그 사건이 터졌다는 걸 아는 애들이 몇 안 돼요. 근데 그걸 알게 되면 나라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차단하려고 그냥 인터넷 차단하고 유튜브 차단하고 온갖 걸 다 차단하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지금 중국이 그런 딜레마에 지금 처하고 있다. 예, 지금 독일에서 나온 뭐 그런 건데 저 신세기 TV라고 그래가지고 저거는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하는 그 큰 방송국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한국말 방송인데 중국에다 X표를 딱 해놓은 그 지도가 요 며칠 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중공을 서대만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서대만. 대만의 서쪽에 있는 나라죠. 저거 중국에 저거 보고서 너무나 혈압이 올라가지고 저기 이제 독일의 어떤 게임 회사가 저렇게 만들었대요. 그래갖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일단은 저거를 뭐 지웠다고 그러는데 이제 저렇게 그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어떤 젊은 친구가 옷을 서대만, 중국에다가 서대만이라고 표시한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저거 막 파나 봐요. $22 99전이니까 한 뭐 25,000원이면 저거 비싸네. 티셔츠가 25,000원이면은 뭐 좀 비싼 것 같아요. 하여간 뭐 저런 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손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가 지난 11월 15일 날 바이든하고 이제 시진핑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외교할 때는 양식이 폼이 중요해요. 폼이.
그래서 외교관들은 다 옷도 멋있는 거 입고 그 외교관 시험 볼 때는 얼굴도 잘생긴 사람을 일부러 뽑습니다. 키도 크고 왜 가서 자기 나라를 대변하는데 뭐 꾀지지한 사람보다는 좀 괜찮은 사람이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외교관들은 전부 다 형식을 너무 따져.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 3명이 회의를 하는데 방에 들어갈 때 누구부터 들어가야 되느냐 가지고 싸웁니다. 방에 동그란 의자를 만들어 놓고 셋이 앉는 자리도 전부 다 이제 120도, 각도 120도씩 한 사람이 차지하고 앉는 거예요. 근데 누구부터 들어가느냐 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을 3개 만들어갖고 동시에 들어가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여러분 북한하고 남한하고 회의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30분 늦게 오죠. 30분 늦게 옵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앉아있으면 북한 사람들 30분 있다 들어와요.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더 힘이 센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30분 늦었는지 북한은 우리나라랑 시간이 30분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8시 23분인데 지금도 이제 북한은 같아졌어요. 근데 우리랑 뭐 싸움하고 그럴 때는 30분 뒤로 해갖고 지금 7시 53분이에요. 그런데 7시 53분이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시간은 일본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제보다 30분 빠른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해가 제일 남쪽에 올 때를 12시로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12시 반에 제일 남쪽에 옵니다. 일본 동경은 12시 정각에 제일 남쪽에 오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다르게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작전 문제, 군사 문제 이런 거가 생겨요. 그래서 그냥 일본에 맞춘 겁니다. 근데 북한은 야, 우리는 독립이야.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는 일본 거 우리 못 따라간다 해가지고 일본보다 한국이 30분 늦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침 9시에 모여 그러면 우리는 9시에 가는데 북한은 30분 있다 나오는 거가 천문학적으로는 그래도 맞는 거죠. 그런데 11월 15일 날 회의를 하는데 회의 시간에서 미국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저녁 7시고 북경은 아침 8시예요. 그럼 왜 미국이 졌다고 그래? 미국은 퇴근한 다음에 회의를 한 겁니다. 중국은 출근해서 회의를 한 거고. 그래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아유, 바이든 저거 저 영감 저거 아니 네가 네 시간에 맞춰서 중국을 밤에 하게 해야지. 그래서 그 아주 또 욕을 왕창 먹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기가 되게 없는데 미국 시간은 저녁 7시부터 그 3시간이나 해갖고 막 하품하면서 했어요. 늦게. 그리고 이제 시진핑은 아침에 출근해갖고 맑은 정신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아주 유명한 앵커맨이 바이든이 완전히 깡패처럼 깡패가 이제 그 막 못살게 구는 거를 분리당했다 그러는데 바이든 게스 분리드. 바이든은 시진핑한테 완전히 깡패 앞에 쓴 뭐 힘없는 사람처럼 바보 노릇을 했다라고 이렇게 그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 미국 공화당 국회의원이 중국을 압박도 못했고 중요한 문제는 하나도 제시도 못했다라고 이제 그랬어요. 지금 그 소련이 우크라이나 지금 건드리려고 그러고 있죠. 바이든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죠. 사실상. 제가 그 뭐 얼마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은 미국은 뭐 가만히 있어야지 어떻게. 바이든이 어떻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트럼프라면은 아마도 소련이 건드릴 생각을 못할 거예요. 보통 사람이 세 보이잖아요. 무서워 보이고. 바이든은 약해 보이거든. 근데 그래서 중국이 죽는 겁니다. 바이든이 러시아한테도 엉기고 그리고 회의도 자기가 이제 외교적으로 보면 진 거라. 중국이 먼저 들어가서 앉은 건 뭐 하여간 밀린 거예요. 외교적으로. 그 밀린 것을 만회하는 것이 올림픽에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의한 날 아마 올림픽 가지고서 바이든이 만회를 할 겁니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거 가지 말라는 얘기가 이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내가 밀렸다고도 사람들이 다 욕하는데 회복을 하려면. 그리고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막 나오고 막 다 나왔는데 핑계를 뭐라고 댔습니까? 중국하고 더 열심히 싸우려면은 다른 데서 싸우면 안 돼요. 중국하고 열심히 싸워야죠. 그래서 중국이
참 이제 미국한테 매맞을 상황이 지금 자꾸 다가오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한테 매맞아 가지고 좀 더 크지 못하면은 북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성성하게 살아 있으면은 통일되기 힘들어요. 근데 중국이 쩔쩔매면은 통일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북한의 목줄을 잡고 있는 나라가 지가 내 코가 석자야, 내 코가 석자야, 우는 애기 젖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국제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유럽에서 이제 뭐 미국이 맥을 못 쓰는데 하여간 바이든이 중국하고 회의해 갖고 밀린 것 같을 때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을 해가지고 그것을 만회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미국 공화당 국회의원이 지난 3월 달입니다. 북경 올림픽에 미국은 경제적으로 보이콧하라. 걔네들 돈 벌게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 사람도 미국 공화당 출신의 그 유엔 대사도 하고 주지사도 하고 저 사람 앞으로 미국 대통령 나올지 모르는 인도계의 여자입니다. 저 사람은 이 정부 관리만 안 가는 게 아니라 선수들도 가면 안 돼. 선수들까지 보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선수들에게는 치명적인 손해가 있겠지만 올림픽 가려고 4년 동안 열심히 연습했는데 가지 말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것은 중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간 학살과 비견되어 측정되어야 한다. 저렇게 사람이 때려 죽는데 그 선수가 자기의 뭐 금메달을 위해서 거기 가고 그 안 된다. 선수까지 보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아주 높은 사람들, 이 사람은 미국 하원의장인데 저 사람조차도 바이든하고 아주 친한데 베이징 올림픽에 가면 안 돼. 보이콧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바이든이 뭐 보이콧할 수 있는 그런 그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이콧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종전선언도 그냥 그대로 뭐 그냥 다 깨져버렸죠. 왜? 이 호텔에서 뭘 해야 되는데 그 호텔 문을 닫아버렸네. 또는 갈 사람이 안 간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주 웃기게 된 것이죠. 뭐 지금 한국 일이 잘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뭐 위구르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우리를 인간적으로 못 살게 구는 그런 나라에 가서 올림픽을 해준다는 거는 히틀러를 칭찬해 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고 2008년에도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못된 목은 중국을 세계가 그때 그 중국이 올림픽 하는 거는 정말로 뭐 세계를 감동시켰죠. 뭐 우리나라 저쪽 그 88년 올림픽 했던 것보다도 뭐 훨씬 멋있게 전 세계 사람들이 야 역시 중국이 다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주게 이제 뭐 준비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거 다 쇼예요. 이 세계에서 군인들 제일 줄 맞춰서 잘 걷는 게 북한군하고 중국군이죠. 미군들 걷는 거 보면 줄이 틀려요. 근데 줄 틀린다고 전쟁 못합니까? 전쟁은 미군이 세계에서 제일 잘하죠. 근데 그놈들 걷는 거 보면 발이 틀려. 근데 북한하고 중국군 걷는 거 보면 무섭죠. 여러분 중국군 걷는데 어떻게 연습하는 줄 아세요? 여기다가 바늘을 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똑바로 움직이면 찔리기 때문에 똑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아니지. 여러분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 다 알 거예요. 거기 이 평양에 있는 저 큰 체육관 예전에 이제 뭐 문재인 씨도 가가지고 거기서 뭐 10만 명 놔두고 연설했다면요. 거기서 그 마스 게임 하잖아요. 마스 게임. 거기서 그 글자 하나 틀리면 완전히 이빨 하나 빠진 것처럼 되죠. 거기는 100% 틀리면 100% 맞게 해야 됩니다. 오줌 어떻게 넣는지 아세요? 오줌? 기저귀 차고 하는 겁니다. 기저귀. 그래서 그 서양에서 그거를 북한이 관광 사업을 해요. 와서 매스게임 보러 오라고. 그럼 보면은 정말 대단하거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그걸 가서 보는데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는 이걸 보면 안 됩니다라고 광고가 나옵니다. 이거는 인권을 유린하는 거기 있는 어린애들을 생각해서 절대로 그런 거 가서 보시면 안 된다고. 자꾸 보러 가고 달러 주니까 북한이 계속 하는 건데 그거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이제 광고가 나온 거를 본 일이 있는데 뭐 위구르 같은 사람들이 저 사람도 이렇게 호소를 한 것이죠. 아프가니스탄에서 빠져나오면서 핑계를 대야 되는데 중국하고 더 잘 싸우기 위해서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이 아시아 외교를 대폭 강화하는데 저 사람이 미국 외무차관이에요. 그래서 이
전 세계가 중국을 견제하는 데 노력을 하자. 그 자유진영 세계는 다 단합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미국 외무장관인데 요번에 그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를 방문해요. 여러분 그 지도 보시면은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가 그 요 지도가 더 낫겠네. 예. 요거 그 여기 가서 잠깐 설명할게요. 여기가 여기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저기가 말레이시아인데 요 나라를 미국이 다 우리 편으로 만들겠다는 중국이 나갈 때를 밑에서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큰 나라죠. 여러 저희 그 살색으로 된 게 다 인도네시아입니다. 섬이 뭐 몇천 개 되는 나라죠.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요 나라인데 여기 이렇게 삐죽하게 반도 있는 요 나라가 이제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리고 요게 조그만 해협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말라카 해협이라는데 여기로 전 세계의 모든 석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닙니다. 근데 미국이 이거를 전부 다 요 색깔이 전부 다 인도네시아예요. 여기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이거를 딱 해갖고 중국이 나가는 길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그 외무장관이 거기를 지금 방문 중에 있어요. 인도네시아 방문 중인데 이제 중국 너는 저쪽 저 중동에 석유 사러 가는 길을 우리가 다 장악할 거야. 이런 식으로 중국을 완전히 목을 조여도 보통 조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우리는 장사해야 돼요. 그러다가는 우리까지도 큰일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국 교수 한 사람이 저 사람은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시진핑하고 아주 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다오 쿠이라는 칭화대 교수인데 청와대학이라고 저 대학이 공과대학 중에서는 중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입니다. 저 대학 누가 만들었는지 역사 미국이 만든 학교입니다. 옛날에 말이죠. 여러분 혹시 그 북경의 55일이라는 옛날 영화 보신 분은 기억날 텐데 중국을 전 세계 나라들이 식민지로 만들려고 와서 이제 다 이렇게 나라를 야금야금 먹고 있을 때 중국의 의화단이라는 중국의 애국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북경을 점령해가지고 외국 그 공관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55일 동안 이제 그냥 뭐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냥 그 서양 사람들을 그때 이제 55일 만에 그 일본군이 제일 먼저 들어가가지고 그 중국군을 이제 물리쳤어요. 의화단을. 그리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 중국한테 벌금을 무지막지하게 매기는 겁니다. 너네들이 우리 외교관들을 이렇게 죽이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미국도 돈을 받았는데 미국이 그래도 그 돈을 우리가 가져갈 수 없다. 이 돈 가지고 너네 나라를 근대화시키는 돈으로 써라 해가지고 대학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그게 칭화대학입니다. 청화대학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시진핑도 거기 출신이에요. 근데 거기 대학 교수가 강대국 망상에 빠져있는 중국인들에게 중국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앞으로 몇 년간은 개혁개방 40년 이래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날벼락 같은 경고를 내놨다. 배 고파가지고 너네들이 이제 먹을 쌀이 없을지도 몰라라고까지 얘기한 겁니다. 강대국의 망상. 아까 내가 얘기했죠. 너네들 1년에 1,000만 원밖에 못 벌잖아. 평균. 근데 개인 평균 1,000만 원 벌지 않습니다. 나라가 버는 돈이 더 많아요. 다 하니까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지. 실제로 보니까 형편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지금 붕괴되고 있습니다. 중국. 여러분 북경의 아파트가 서울보다 더 비싸다는 게 말이 되나요? 더 비쌉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다 나가요. 삼성 나가는 거 보세요. 삼성 다 인도로 가죠. 베트남으로 가고.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 나갑니다. 왜? 돈 벌면 뺏기니까. 그리고 구조적 모순의 극대화. 중국이 공산주의였으면 30년 전에 망했어야 되는데 조금 문을 열어가지고 30년 동안 더 버틴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를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한도가 온 겁니다. 이제 완전히 자유주의로 가든지 공산당을 해체하고. 근데 공산당 해체하게 되면은 시진핑이가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면 좋죠. 감옥으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끝단계에 온 겁니다. 중국이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작년에 중국의 총리가 얘기했습니다. 다 나눠보니까 1년에 1,000만 원을 버는데
그거는 국가가 버는 돈까지 다 치는 거고, 그냥 따져 보니까 하루에 5천 원 버는 사람, 하루에 5천 원도 못 버는 사람이 5억 6천만 명이에요. 하루에 10,000원으로 올리니까 10,000원을 못 버는 사람이 9억 6,4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구 14억인데 그 중에서 14억 중에 10억이 하루에 10,000원 버나 마나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에 30만 원 가지고 30만 원 갖고 며칠 쓸 수 있어요? 버스, 전철, 전기값, 옷값, 밥값, 커피값. 예, 중국 사람들이 하루에 10,000원을 못 버는 사람들이 10억이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 나라가 뭐가 부자예요. 그러니까 강대국 망상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허리띠 졸라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이게 심각한 빈부격차가 더 큰 문제입니다. 누구는 잘 살아요. 일부, 아주 극히 일부. 그러니까 중국 14억 중에서 꼭대기 5천만. 꼭대기 5천만은 우리만큼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달에 15만 원이면 1년에 얼마예요? 1년에 100몇십만 원밖에 못 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어떤 회사가 그래요. 중국 가면 1년에 고무신만 팔아도 14억 컬레를 팔 수 있다. 무슨 14억 컬레를 팔아요? 고무신 10년 가도 한 컬레밖에 못 사는 사람들이 수두로 간대. 예,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중국 인구의 70%는 하루에 10,000원도 멀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망가지고 있죠. 서양 사람들이 중국이 이제 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 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한테 너 중국 좋냐 그러면 싫어요. 왜? 그냥이요. 그냥 싫대요. 너무 시끄러워서 싫고 예의 없어서 싫고 그래서 조금 국민교육이 중요합니다. 국민교육. 여러분 그 미국 가서 살다 보면 말이죠. 하루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미안합니다입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그 입에 달아요. 입에 달고 사는 말이 excuse me. 미안합니다. thank you. 그게 일본이 똑같아요. 일본 사람도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하루 종일 하거든. 우리나라가 어디 가서 미안합니다라는 얘기 합니까? 감사합니다라는 얘기 거의 안 하죠. 중국 사람 절대 안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세계 표준화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이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거가 니베라는 신발 회사가 있어요. 나이키를 짝퉁이죠. 나이키 짝퉁 니베 나이베겠네. 나이베. 그리고 중국의 그 세계에서 제일 좋은 시계를 롤렉스라고 그러죠. 중국에 롤락스가 있습니다. 참 많이.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게 켄터키 프라이 치킨인데 KFC예요. MFC입니다. 뭐 저거 말고 다른 것도 많아요. 그리고 스타벅스라는 커피가 정말 유명하죠. 썬벅스. 멀리서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한 100m 바깥에서 보면 구분이 안 됩니다. 저게 어떻게 세계 2등이 됩니까? 저거를. 그래서 지금 삼성이 제일 문제는 말이죠. 삼성이 딱 멋있는 거 하나 만들죠. 똑같은 게 중국에서 나오는 거라. 삼성이 100만 원짜리 만들었는데 20만 원. 겉모양 보면 구분이 안 돼요. 겉모양으로. 그래서 전 세계의 자본주의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때문에 그래도 롤락스라고까지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만드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의도에 가보면 말이죠. 100만 원짜리 시계가 5만 원 이렇게 팔아요. 100만 원짜리 시계가 5만 원이라서 봐서 5만 원짜리지 가짜지. 내 친구가 그 부인이 정말로 좋은 시계를 사줬는데 잃어버렸어. 근데 똑같은 거를 5만 원 주고 샀습니다. 여의도에서. 그래서 부인한테 야단 안 맞고 버텼어요. 근데 그거는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저기서 이제 돌파를 해야 되죠. 지금 이제 제가 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사이에 아주 땡 잡은 나라가 있어요.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은 말이죠. 2차 대전 때 미국한테 덤벼 들어가지고 미국이 너 이제 죽었다. 너 말이야. 너는 이제 농업 국가야. 너는 이제 공업하면 안 돼.
네가 인마 비행기 만들고 탱크 만들어갖고 군함 만들어갖고 진주만을 때리러 와? 다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래갖고 일본을 완전히 무장해제를 미국이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그 공대 나온 사람들을 절대로 무기를 못 만들게 했어요. 일본 해군의 그 공과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테레비. 그래서 일본이 라디오 테레비가 세계를 쓸어버린 거예요. 한때. 근데 이 친구들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일본이 좀 빨리 이게 리노베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은 컴퓨터로 넘어갔는데 그거 넘어가는 게 좀 늦어가지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전쟁을 전혀 못하고 일본이 군대 가지고 미국이 너 죽으려고 너 환장했냐? 라고 할 정도인데 요번에 중국이 크는 것을 기화로 팍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감을 잘 못 잡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잠깐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말이죠. 최근에 How China has awakened Japan's warrior heart again. 중국은 어떻게 일본 사람들의 워리어 하트, 워리어는 뭡니까? 일본 사람들 전쟁하는 사람들이죠. 칼잡이들입니다. 칼잡이들의 심장을 다시 일깨웠는가 중국이 라는 방송에 나온 거예요. 일본이 또다시 싸움꾼이 사무라이가 되네 저것들이. 그 몇십 년 동안에 미국한테 덤벼든 그 죄가로 여러분 일본 헌법 보면 정말 웃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쭉 내가 일본적 군함 만들었는데 저 군함에 위로 똑바로 떴다 내렸다 하는 비행기를 사다가 거기다 이제 올려놓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훈련도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못해요. 야, 네가 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항공모함에다가 비행기를 사서 그걸 가지고 항공모함은 공교경입니다. 비행기도 공교경이에요. 네가 그걸 어떻게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저거를 만들어 놓고서 헬리콥터 하나 띄었다 내렸다 하는데 그 제일 좋은 비행기 그냥 똑바로 떴다가 날아가서 폭격하고 다시 와서 앉는 거 그거를 미국 비행기가 저기 앉았다가 떴습니다. 그래서 75년 만에 일본 배에서 비행기가 다시 떴다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75년 만에. 그러니까 그런 선 하나하나 넘는 거가 보통 일이 아닌데 미국이 그것을 허락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배에 그리고 지난 7월 7일 날 일본의 부총리가 대만에서 전쟁 나면 일본은 파견할 거야. 참전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한번 미국을 또 본 거예요. 근데 미국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야 임마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지금 법으로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중에 좌파들이 그래요. 왜 우리는 미국한테 쩔쩔매냐. 일본은 미국한테 독립인데 쩔쩔매는 게 뭔데. 전쟁 나면 미군이 한국군 지휘하게 돼 있잖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미군이 지휘하지 않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일본은 미군하고 함께 싸우지 못하는 군대입니다. 미군 혼자 싸우고 일본군은 너는 탄약만 갖다 줘. 우리한테. 같이 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군은 일본군을 지휘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총알만 날라주는 군대니까 우리는 같이 싸워야 되니까 야 절로 쏴. 라고 미국이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일본은 미군의 지휘를 안 받는데 우리는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 우리는 미군과 함께 싸우는 군대고 일본군은 미국하고 싸우지 못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군대가 대만에 전쟁 나면은 우리 가겠다 싸우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7월 7일 날 한 겁니다. 지금 저게 그냥 뭐 선을 막 넘는 거예요. 그 말하는 장면입니다. 대만에 전쟁 나면 우리는 싸우러 갈 거야. 일본은 군사전력이 전수방위, 우리는 방위만 한다. 그것도 일본 본토를 누가 공격하면 방위만 한다. 그게 일본의 군사전략입니다. 그런데 그게 2015년에 미군이 오래면 다른 데도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에 뭐라고 난 줄 아세요? 일본 놈들이 한국에 전쟁 나면 오겠다라는 소리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이제 연합방위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한국에서 전쟁할 때 싸울 때 미국이 부르면은 한국에 온다라는 소리를 일본이 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그래 그래야지. 근데 와서 뭐라는데 같이 총 쏘는 것은 아니고 미군 부대를 니네가 지켜야 돼. 미군
탱크도 니네가 보호를 해야 되고 미국 군함도 보호해야 되고 거기까지 나갔었는데 요번에는 대만의 전쟁 나면 가겠다. 그리고 우리도 한번 미국 비행기 한번 우리 배에서 한번 떴다 내려보세요. 그래서 미국 비행기 이 비행기가 일본 배에 내리는 장면입니다. 내렸다 떴다 내리는 장면입니다. 미국 거가. 그래서 7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그래서 일본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안 나더라고요.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 뭐 일본군 훈련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아주 결정타가 11월 27일 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기시다 후미오라고 지금 일본 수상인데 일본은 앞으로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가서 먼저 때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도 그 얘기 못해요. 미국이나 하는 말입니다. 미국. 너 까불면 내가 가서 너 먼저 때릴 수 있어라는 얘기는 미국 외에는 못하던 얘기인데 일본이 그 얘기를 했어요. 기시다 수상은 최근 일본 육상 자위대 아사카 기지에서 행해진 열병식 연설에서 방어적 수단으로 적국의 기지를 향한 선제 공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 먼저 가서 때리겠다. 예. 왜 그럴까요? 미국이 왜 저걸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미국의 적은 중국입니다. 이 중국하고 싸우려고 다 뭉치는데 딱 마음에 드는 게 한국이야. 한국. 북한 놈들하고 중국 이거 막아야지. 예,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은 내 동생이고 중국은 우리 형 같아요. 그냥. 그래도 적 아니야? 우리 장사도 해야 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내가 할게. 미국이 차마 그래 네가 해라라고 말은 못하는데 일본이 한마디씩 야금야금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꼴통 우파들 있죠. 2차 대전 때 전쟁했던 그 영감들, 할아버지들 군복 입고 지금도 뭐 이상한 깃발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의 좌파 정권을 좋아합니다. 왜? 자기네 틈을 자꾸 열어줘. 그럼 일본을 강하게 못하게 하려면은 미국한테 저 일본 놈들은 싸움하는 놈들이니까 저거 절대로 저 전쟁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중국 우리가 알아서 책임질게요. 막아줄게. 그럼 우리가 더 세지고 중국은 일본은 못 세지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 국가 장래를 위해서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참 이런 그 황당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최근에 미국하고 같이 훈련하고 말이죠. 저거는 잠수함 훈련은 또 무시무시한 훈련입니다. 저 위에 있는 건 보이지만은 저기서 잠수함 훈련은 미국하고 같이 한 거예요. 잠수함은 건 완전히 공격하는 배입니다. 일본이 누구를 공격해? 중국 공격할게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그 허락을 그래서 금년 2021년에 일본이 넘으면 안 되는 선을 여러 개 넘었는데 대만에서 전쟁 나면 나도 싸우러 갈게요. 미국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공모함 이거 막 사왔는데 너네 비행기 살 건데 앞으로 여기서 한번 떴다 내려봐. 니네 거로. 미국 비행기가 떴다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75년 만에 우리 군함에서 비행기가 떴다라고 해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대서특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 수상이 방위를 위해서 먼저 때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 일본 미사일 맞고 싶으면 까불면 됩니다. 뭐 중국도 그렇고. 그러니 이제 앞으로 일본이 옛날에 고종이 말이죠. 러시아 편을 들어 러시아. 근데 러시아 편을 왜 들었냐? 고종을 옆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그 보좌관이 독일 놈이라 이게. 근데 독일은 영국의 적이에요. 그 영국은 러시아를 싫어하고. 근데 조선을 러시아한테 붙이면은 영국이 이쪽 바다에서 피곤해지거든. 그러니까 러시아랑 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세계에서 제일 센 영국이 이거 봐라. 러시아가 조선을 가져가면은 태평양을 뺏기겠네. 빨리 일본을 키워서 일본이 그걸 막도록 해야지. 그래서 일본이 커지고 러시아도 깨버리고 영국군 안 가지고 결국 한국까지 다 가져간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줄 서는 방법을 100년 전에 잘못 썼다가 엉망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일본 평화헌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그 헌법이 무시무시한지. 미국이 써준 헌법이에요.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일본은 군사력 가지고 국제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고 그런 겁니다. 죽어도 말로 하겠다. 죽어도 말로 하겠다예요. 그다음에 2조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그 외 전력은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정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들이 전쟁하는 권리를 일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그래서 일본은 육군과 해군과 공군이 없어요. 군대가 없이 경찰만 있었는데 북한이 전쟁을 딱 일으키니까 미국이 할 수 없네. 너가 지킬 군사력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자위대를 만들어 줬는데 그 자위대가 해군은 지금 미국 다음으로 씁니다. 세계에서 2등이에요. 우리 독도 지킬 수 있습니까? 독도 못 지켜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노래 아무리 불러도 그거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니 노래 불러서 지키면 뭐 그냥 다 우리 앉아서 합창하자고요. 군함 사화에 지키는 거예요. 군함. 이렇게 우리가 한심하고 있는데 빨리 통일을 해야지 우리가 또 이 동네에서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약소국으로 남지 않을 수 있으려면은 통일부터 해야 됩니다. 빨리 하루빨리 통일해야 되고 그 통일은 우리가 힘세지고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이 북한에 정말 노예같이 사는 저 사람들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공산당 주체 사상이라는 정말 가장 신성 모독이 주체 사상입니다. 지금 지구에 있는 사상 중에서 우리 하나님을 가장 모욕한 것이 주체 사상이에요. 김정은이 지가 하나님이니까 이것을 빨리 우리가 타파하고 격파시켜야 됩니다. 옆 나라 저렇게 크고 있어요. 우리가 뭐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그리고 이완용이가 맞아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일본하고 싸우면 그때 싸우고 지잖아. 사람만 죽고 지는 것보다는 그냥 항복하는 게 더 낫지 않아? 아무리 나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며. 이런 바보 같은 그런 외교 정책이 우리나라 지금 있는데 지금 일본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넘어가는데 여러분 일본이 핵폭탄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까지 갈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핵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은 Almost overnight, Japan can be a fully nuclear armed state. 중국은, 일본은 almost 거의 하룻밤 자고 나면은 완벽한 핵무장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늘 결심하면은 이건 뭐 좀 과정이 있지만은 근데 폭탄 한 발 만드는데 30kg 정도의 플루토늄이 있으면은 근사한 핵폭탄 만드는데 일본은 플루토늄이 47톤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탄 몇천 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것 같은 건 몇천 발 만들 수 있는데 그거 다 준비해 놓고 미국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허락은 언제 하겠습니까? 중국과 정말로 싸워야 될 때 그리고 미국이 아시아를 지키기가 좀 어려워졌을 때 야 일본 너라도 해야 되겠다. 한국은 안 해주겠대. 한국은 뭐 중국하고 친하고 북한하고도 친하대. 네가 해. 이런 일이 우리가 지금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베가 저 사람이 이제 아파갖고 총리 관둔 사람인데 건강이 회복됐는지 세미나에서 한마디 또 황당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만이 중공의 공격을 받으면은 그것은 일본과 미국의 안전 보장이 발동되는 계기다. 대만에서 전쟁 나면 미국과 일본은 함께 가서 싸워야 된다라는 말을 대만 연구소에 가서 한 겁니다. 인터넷으로. 참 우리는 대만 그런 데서 싸움 나면은 우리는 뒷짐 짓고 구경하겠다고 자꾸 그러고 있는데 일본은 가서 싸우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일본은 날로 금년에만 그래서 빨간 줄을 3개를 넘었습니다. 비행기 떴다 내렸고 대만 가서 싸우겠다고 얘기했고
전쟁 나면은 대만에서 전쟁 나면은 미일 안전보장 조약이 발동되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일본 수상이 일본 방위를 위해서 가서 먼저 때리는 것도 하겠다. 이제 다 한 거예요. 이제 끝난 겁니다. 우리는 평화 얘기하다가 이런 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하여간 일본이 저거 자기가 국산을 만들더라고요. 국산. 이것도 일본 국산 수송기입니다. 우리는 아직 수송기 저렇게 큰 거는 국산 못 만들죠. 저 국산을 만들게 되면 싼 값으로 다 사올 수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근데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2차 대전 일본하고 미국이 싸우는 날이 1941년 12월 7일인데 그때 일본이 항공모함 갖고 왔는데 하와이까지 그 항공모함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탔던 비행기가 일본 미쓰부시라는 회사가 만든 제로 파이터라는 건데 거기다 0이라고 써 있으면 0전 해가지고 그 비행기는 미국이 갖고 있던 어떤 비행기보다 성능이 더 좋았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라디오만 만들고 텔레비전만 만들었는데 그 실력을 속으로 몰래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지 모르지만은 빨리 통일해서 지금보다 훨씬 강한 나라 만들고 자유국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중국이 우리 대수입니까? 우리가 고구려 때 중국이 이겼는데 우리가 이제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동네에서 어느 나라가 휘둘리는데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하나님의 끝발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제가 그 어느 날 너 왜 교회 다니니? 내가 하나님의 백이 필요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웃는데 나는 솔직히 정말로 그렇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백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는데 대한민국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고 강대국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강대국 되면은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힘이 세면 전쟁을 안 해도 되죠. 약하니까 매일 얻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강해지면 전쟁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는 심성이 착해가지고 빨리 우리도 그런 나라를 일으켜야 됩니다. 여기 북한에서 오신 분들 많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가 북한에서 오셨고 우리 아버지도 저는 60몇 년 전에 이제 60몇 년 된 탈북민입니다.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은 나보다 대한민국에 늦게 온 거고 우리는 부모님들이 일찍 와가지고 온 지 오래됐지만은 평양 이북 사람이에요. 한경도 사람들 다 우리 고향 사람이고 근데 유치원 졸업장에는 원적 평안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우리가 아직 주민등록증 잘 되지 않았을 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한경도 평안도라고 다 쓰고 그런 모양이에요. 하여간 우리 빨리 고향을 다시 찾으러 가는 날이 하루라도 앞당겨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복음 통일 이게 아주 정말 좋은 말이에요. 복음 통일 다 우리 온 국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제가 어제 금년 3월부터 미국 성경책 주석 성경책 밑에 깨알같이 조그만 글씨로 설명해 놓은 거 그거를 3월 19일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구약을 다 읽었어요. 오늘 이제 신약을 들어갔는데 너무 하여간 읽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별걸 다 해석을 하는데 근데 성경이 무지막지하게 오묘한 책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미국 학자가 썼는데 몇 년 동안 거기 있었느냐 가지고 논쟁이 있더라고요. 이집트에 가서 몇 년 있었느냐. 430년 설이 있고 215년 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읽은 책 저자는 430년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맨 처음에 거기 간 사람이 몇 명인지 요셉의 식구들이 다 갔잖아요. 몇 명이 갔는지 몇 명이 이렇게 불어나는데 나중에 200만까지 불어내려면은 215년 가지고는 안 된대요. 그래서 430년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은 나중에 바로가 가서 이스라엘 남자놈 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핑계 대기를 이스라엘 여자들은 너무나 애를 잘라가지고 가보면 애가 다 나 있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잘나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애를 잘 낳고 그래서 그 430년 동안에 200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200만이 되는 것도 학술적으로 해설을 했는데 이게 너무나도 맞는 숫자다라고 하는 거가 성경에서는 그 장정이 60만 명이 이집트에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장정 60만 명이면은 여자가 60만입니다. 그건 뭐 인구 통계학으로. 그러니까 여자 60만, 남자 60만 하면은 20살 이상 남녀가 120만이에요. 그러니까 20살 이상 남녀가 120만 명이면은 인구 통계학적으로 20살 이하 어린애가 80만 명이 나옵니다. 합치면 200만 명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200만 명이 바다를 건너는데 이제 홍해를 건너잖아요. 근데 그것도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200만 명이 그 성경책에 나온 대로 그 저녁 때 시작해서 새벽까지 이제 그 거기를 통과했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200만 명이 건너가려면 물 폭이 1600m는 돼야 된대요. 그래서 그게 1600m 정도로 갈라졌을 거다. 그리고 이 길이는 4마일 내지 5마일. 그러니까 뭐 1.6이 1마일인데 1.6km가 그 키로를 그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거가 과학적으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끝내주는 책, 그 점이 안 틀린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그 기분을 느끼면서 제가 이제 그 뭐 구약을 하여간 몇 달 동안 아주 끙끙거리면서 봤습니다. 예, 하여간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저도 뭐 앞으로도 이제 한 몇 번 더 맹렬하게 읽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하여간 뭐 우리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우리 다 동포들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통일할 우리가 역군이고 우리가 용감하니까 우리가 제일 용감하죠. 뭐 용감할 수밖에 없지. 백이 든든하니까. 여러분 하여간 뭐 잘 이제 앞으로 7기 잘 그럼 건강에도 좋아요. 건강에 좋다고 그러더라고.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